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성급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급금, 어떤 걸 성급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 포인트 잡을 때 어떤 포인트 잡았었냐면 계약금 포인트 잡았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 우리 어떤 거 지급했을 때 계약금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성급금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부채 부분에서 계약금 하면 한 가지 더 뭐 나왔었죠, 여러분? 연관돼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선수금이라고 해서 얘는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급금에서 반대 계정도 알아야 할 필요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적어두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앞으로 계약금이다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할 거예요. 성급금이니 선수금이니 생각하실 거고요. 내가 먼저 준 거면 성급금 자산이고 내가 먼저 받은 거면 선수금 부채다 이렇게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한번 회계처리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저희 동그라미 어디에 칠까요, 여러분? 계약금 동그라미 칠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상대방한테 준 거죠. 왜 줬어요? 계약금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럼 가지고 있던 거 나갔기 때문에 대변 먼저 작성하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문제를 보면 이게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가 금방금방 나오는데 지금 전산회계 2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변 먼저 작성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는 것 먼저 차변이나 대변 내가 아는 것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차변은 혹은 그 다음에 대변을 맞추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아는 거 빨리 할 수 있는 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대변 먼저 작성하실 거고요. 금액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선급금이거나 선수금이거나. 자,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내가 먼저 준 거죠. 준 거기 때문에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 1,000원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자산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이죠. 자산인데 얘가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상품을 2,000원에 매입했어요. 구입했어요. 상품을 2,000원에 구입하고요. 계약금 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동그라미 3개 쳤으니까 우리 계정 과목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나한테 생긴 거 볼까요? 생긴 거 뭐 샀어요? 상품 샀어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 옵니다. 자, 얼마 주고 샀나요? 2,000원 주고 샀어요. 2,000원 주고. 자, 그리고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이 나오는데 얘는 얼마만 지급했나요? 내가 2,000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000원 준 거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 주면 돼요? 1,000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1,000원에 대변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계약금 지급했을 때 차변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품 샀잖아요. 계약금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차변에 있던 거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변에 성급금이라는 자산 없애주려고 나옵니다. 금액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차변의 합계금액 2,000원, 대변의 합계금액 2,000원. 우리 차변과 대변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하죠. 상품 재고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했고요. 성급금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 자, 현금도 자산인데 대변을 왔기 때문에 감소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고자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중인 자산과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상품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회계 2급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의 개정 과목을 적어뒀는데요. 여러분들 상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고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이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거 말고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보유하는 게 있어요. 영업 활동을 위해. 자, 어떤 게 있냐면 좀 예외적인 것으로 이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미차품은요 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그런 자산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다르게 영업활동을 위해서만 보유하는 게 소모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비슷한 게 있죠. 얘랑 좀 비슷한 거 어떤 거? 소모품 B. 자, 그런데 얘는 B가 붙었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자, B를 떼니까 얘는 자산이 되는데 어떤 자산이냐? 재고자산입니다. 볼펜을 사왔어요. 볼펜을 사왔을 때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오자마자 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야, 나 좀 볼펜을 많이 사서 올해 다 못 쓸 것 같아. 자산으로 먼저 처리를 해두고 기말에 가서 쓴 만큼,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안 배운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져가셔야 될 것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기 위한 건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선 상품이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 소모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판매를 하려고 산 거 아니고 영업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과 소모품 가져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어떻게 산정할 거냐면요. 매입 가격에다가 우리가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 자, 예를 들면 운반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상품 사오는데 운반비 내가 내는 조건에 사오게 된다면 직접 부대 비용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자, 뭘 차감해 줄 거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자,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앞에서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 뒤에서 배울 거예요. 네,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 차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직접 부대 비용 뭔지 볼게요.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창고비 등등등등 내가 매입할 때 동반된 모든 비용 뭐라고 한다? 재고자산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을 매입을 할 거고요. 상품을 1,000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여기 이 상품 1,000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운반비가 있다면, 운반비 500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운반비라는 개정 과목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상품이 얼마가 되냐? 1,500원이 됩니다. 왜냐면 이 상품의 취득원가, 매입 가격에 직접 부대 비용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자,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할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되게 좋아하죠. 할인한다고 하면. 특히 연말에 가서 백화점 할인하면 너무 기분 좋죠. 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할인이잖아요. 자,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할인은 딱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매출했어요.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언젠간 돈을 줘야 되겠죠. 저는 그 외상 대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왜 빨리 회수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현금 생기는 게 좋잖아요. 그 현금 빨리 받아서 저 또 새로운 물건 사고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재투자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회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네가 나한테 이 외상으로 매출하는 건 좋은데, 외상으로 사가는 건 좋은데 한 달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면 네가 결제해야 되는 그 부분에 1% 혹은 2% 할인해줄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차피 줄 돈인데 그럼 빨리 주고 내가 할인받는 게 나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제가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계약할 때 네가 외상으로 사가는 건 좋은데 빨리 대금을 줄수록 내가 많이 더 할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면 10% 할인해 줄 거고 네가 일주일 뒤에 돈을 주면 5% 할인해 줄게. 그런 식으로 내가 할인을 해주겠다는 개념화의 계약을 작성을 하는 거죠. 할인입니다. 상품 매입 시 판매자와 정해진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상환하고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에 매입 할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기 앞에다가 매출 붙이면 매출 할인이 돼요. 자, 두 번째 애누리입니다. 자, 애누리와 환출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애누리는 돈을 깎는 개념이고요. 환출은 물건을 다시 주는 개념이에요. 자, 애누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상품을 샀잖아요. 근데 받아봤어. 그런데 두 개는 깨져 있는 거죠.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효진쌤, 제가 물건을 지금 받았는데요. 두 개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진짜요? 깨졌어요? 죄송해요. 일단 죄송하다 먼저 사과해야 되죠.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두 가지 방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깨진 거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개 값 제외하고 받을게요. 자, 그게 애누리. 자, 그럼 두 번째 방안은 어떤 거냐면요. 그럼 그 깨진 걸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새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해보고 새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단 그 상품을 보내야겠죠? 반품할 거예요. 자, 환출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공통적인 건 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는 공통점이겠지만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외상 대금에서 차감을 할 건지 일단 반품을 시킬 건지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 애누리, 환출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다 매입을 붙이면 매입,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고요. 제가 판매하는 건 매출이니까 제 입장에서 매출로 붙인다면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말 재고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재고 자산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뭐 하죠? 매출을 하죠. 그런데 1년에 구입한 거, 가지고 있던 물건 다 1년 안에 소진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 뭐가 있나요?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재고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기말 재고 수량에 기말에 현재 창고에 있는 거 개수에 그 취득 단가를 선정을 해서 곱하면 그게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얘기 들었죠? 잠깐 들었던 적이 있을 텐데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요. 손익계산서 구조가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매출 원가 안에 기초 재고액, 단기에 매입한 단기 매입액, 뭘 뺄 거냐면 기말에 창고에 아직 남아있어요. 기말 재고액을 빼서 매출 원가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기말 재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량과 이 취득 단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량은요, 기말 재고 수량을 총 3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자, 이 취득 단가는 총 5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저희가 문제 좀 개별적으로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속 기록법입니다.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매입 얼마, 언제 매입 얼마,
언제 매출 얼마 계속 기록하는 거고요. 실질 재고 조사법은 매입만 기록을 하고 매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가서 전 직원들한테 자 모여봐, 우리 창고 가서 지금 재고 얼마 있는지 확인할 거야. 너네 가서 수량 세. 자, 이렇게 우리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질 재고 조사법입니다. 자, 세 번째 혼합법은 둘 다 섞어서 사용하는 게 혼합법이고요. 취득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개별법은 이렇게 상품이 하나 가격이 막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000원일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상품을 사고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개별적으로 단가를 다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사왔다. 그럼 하나가 1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럼 걔한테 마트 가면 금액 있듯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너는 10만 원 주고 사왔지. 너는 20만 원 주고 사왔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한 개씩 안 사죠. 100개, 1000개, 10,000개씩 사는데 10,000개 다 내가 오늘 100원 주고 사왔어. 이렇게 붙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조선업 같은 데에서 사용이 되는데 조선업 배 만들 때요. 보통 몇 년씩 걸린대요. 몇 년씩. 그러면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 파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100채를 동시에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취득 단가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선입, 먼저 사온 재고를 상품을 먼저 파는 것,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것,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것. 자, 네 번째 가중평균법은요. 사실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면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각각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평균법을 사용하든지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든지. 자, 이동평균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올 때마다 우리가 매입 단가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어제 사오고 오늘 사왔다? 그럼 어제 오늘 더해서 개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평균 단가를 계속 산정하는 방법. 힘들겠죠, 여러분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총평균법은요. 우리가 월 혹은 연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매입한 걸 싹 다 더해서 개수로 한 번에 나눠버리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보다는 간단하겠지만 얘도 좀 힘들겠죠. 그럼 다섯 번째 매출가격환원법은 여러분들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5,000원에 구입하고, 자, 동그라미 상품에 칠 거고요. 5,000원에 사왔네요. 대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차변에 상품 사왔기 때문에 상품 재고자산이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자, 상품을 3,000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1,000원을 포함한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자, 제가 운반비에 동그라미 안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품, 재고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부대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고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반비에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 3개니까 계정 과목 3개 나와야 되네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반비에는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생긴 게 뭐죠? 상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올 건데 금액을 3,000원인가요? 4,000원인가요? 3,000원 주고 샀지만 운반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내가 4,000원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다음 달에 지급했대요. 다음 달. 자, 그러면 상품 사오고 아직 지급 안 했어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고요. 얘 또한 4,000원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가 될 거고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선입선출법과 이제 그 총평균법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월말 상품 재고액, 자, 같은 말 기말 상품 재고액,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사온 거 먼저 파는 거죠. 먼저 사오는 거 먼저 파는 거. 자, 먼저 사오는 거 먼저 파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요새 학생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학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교재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한 정도의 교재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물건이 이제 시간대별로 물건이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오고요. 그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이제 편의점 알바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딱 점주님께서 저한테 몇 시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물건 정리 어떻게 하냐면 삼각김밥, 샌드위치, 자, 이런 것들 새로 들어오면 어디에 넣어요? 앞에다 안 넣고 뒤에 넣으라고 합니다. 자, 남아있는 재고 뒤에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삼각김밥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팔고 싶은 거죠. 유통기한 가까워오니까 먼저 팔고 싶고 지금 새롭게 들어온 이 물건은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기니까 이 삼각김밥 먼저 있던 거 뒤에다 넣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앞에 있는 거 집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못 파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땐 열심히 뒤에다 넣었고요. 지금 제가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서 빼나요? 아니죠. 뒤에서 빼죠. 네, 뒤에 있는 게 가장 신선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유통기한 같은 게 있으면 먼저 빨리 팔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기초가 100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매입을 한번 하고요. 10월 5일 날 매출을 하게 되는데 매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200개를 매출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200개인데 어떻게 먼저 재고를 보낼 거냐? 처음에 100개가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100개를 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500개를 매입을 했는데 자, 이 중에 나는 이제 100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200개가 되니까 여기에서 100개만 차감할 거예요. 자, 그렇게 매출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입을 한번 하고 또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몇 개? 400개를 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500개 중에서 100개만 팔렸어요. 그럼 나머지가 몇 개죠? 400개잖아요. 근데 이 400개를 어디에? 여기에. 10월 1일 것까지.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뭐가 돼요? 10월 10일에 매입한 얘만 남았어요. 200개. 자, 200개는 지금 단가가 1,300원에 구입을 해서 얼마가 되죠? 26만 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 이 금액이 되겠네요. 26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자, 끊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이 달에 혹은 내가 1년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면 그 1년치에 매입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일단 매입한 거 체크할 겁니다. 자, 얘 매입, 얘 매입, 얘 매입입니다. 자, 그럼 몇 개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600개, 800개 매입을 했네요. 자, 800개 매입을 했고요. 자, 금액으로 볼게요. 자, 10만 원, 60만 원, 2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96만 원. 자, 70이고 96만 원이 되겠네요. 자, 96만 원. 자, 그럼 96만 원인데요. 나누기 800개 하는 거죠. 그럼 개당 얼마가 되나요? 1,200원이 되겠네요. 자, 개당 1,200원이에요. 8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96만 원이 나오니까. 자, 그럼 얘네의 평균은 그냥 단가는 1,2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 몇 개 했어요? 자, 200개 했고요. 자, 매출 또 400개 했네요. 자, 우리가 800개가 있는데 매출 몇 개 한 거예요? 600개 한 거죠. 자, 800개가 있었는데 600개를 매출했어요. 800개에서 600개를 빼면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건 200개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그 단가가 얼마라고요? 1,200원.
그래서 얼마? 24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어때요? 푸실만 하죠? 네, 간단한 문제만 넣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했었나요? 계약금, 선급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좀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고자산 부분은 좀 계산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재고자산의 예제를 교재에 넣었냐면 혹시나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에서 좀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게 제가 좀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선입선출법 배우셨으니까 자, 똑같은 방식대로 후입선출법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이동평균법도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내가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죠? 카페에 글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잘 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